제가 봤을 때 두산호틱스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개미들이 이런 구간에서 털립니다, 결국.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털리지 않고 두산호틱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그냥 여러분께서 단순한 희망을 품고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두산호틱스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산호틱스가 지금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오는 순간에서도 사실 얘네가 뭐 빼면 얼마나 빼겠냐, 뭐 빼면은 니네가 빼면 나는 더 닫아버리겠다, 전 이런 마인드가 사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급하단 말이야. 떨어지면 불안하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두산호틱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보셔라. 두산호틱스가 지금 어떠한 구조로 매집이 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셔야 된다. 제가 그걸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만약에 이 흐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신다면 앞으로 두산호틱스가 보여줄 수 있는 이 급등 흐름이 여러분의 수익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고, 조금만 떨어져도 팔고 싶을 거고, 조금만 옆으로 가도 팔고 싶을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떤 흐름이 나오든 뭐예요? 어떤 흐름이 나오든 결국 세력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바라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손절하죠. 조금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패닉셀링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주도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 영상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지금 표시해드린 이 초록색 구간은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냐면 바닥이 잡혀가고 있다. 오른 것에 따른 조정이 나오다가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두산호틱스의 주가도 조정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그죠?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들어가면서 이제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올라가르나 싶은 찰나에서 보시면 이때 또 이평선이 수렴해서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옷걸이 패턴 들어간 다음에 이 구간 뚫어내면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 나오는 차례였는데 갑자기 또 증시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두산호틱스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거 느끼셨나요? 자, 지금 증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거래 대금이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라든지 이 두산호틱스를 바라보는 뭐 안티 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끝난 거였다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이 거래 대금으로 끝났을까요? 이 정도 거래 대금으로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들어 올릴 때, 말아 올릴 때 이 거래 대금을 보세요. 시장의 가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요가 들어왔잖아요. 거래대금 크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땐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버텨주고 있는 가격이 또 어디입니까?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이 구간, 여기가 계속해서 지켜지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과거 이 기준봉 있죠? 이 기준봉의 가격으로 들어온다면은 두산호틱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시그널이 터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뭘 보자? 이 안에서 주가가 잘 횡보하고 있는가? 이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잘 움직이다가 다시 표시해드리는 이 기준봉 있죠? 이 기준봉 가격 안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내 주식이 이제는 급등할 준비가 되었구나. 얘는 이 자리로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 기준봉이 실려있는 거래대금은 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이 기준봉 안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었고 그에 따른 뭐예요? 맞아요. 추세가 이때 나타났던 추세가 이 가격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근데 이놈의 녀석들은 이걸 바로 보내주질 않아요. 왜 바로 안 보내줍니까? 개미들이 계속 올라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걸 팔고 싶어하고 정말 이런 상승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도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건 완벽하게 세력이 만들어낸 흐름에 들어가 있다. 자, 우리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좋아요. 이렇게 누르라고 해도 안 누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아요를 꼭 눌러볼게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심리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산호틱스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크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좋아요를 누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 두산호틱스가 급등하길 바란다면 눌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매집이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두산호틱스가 어떻게 매집이 되고 있느냐,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이미 조용히 준비를 했다. 과거에 크나큰 급등 나오고 올라가나 싶더니 더블탑을 만들고 빠졌어요. 보이시죠? 더블탑 만들고 빠진 거.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안에서? 맞아요. 이 안에서 정말 많은 거래대금이 쌓이죠.
정말 많은 거래 대금이 쌓이고 저항대라는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저항대라고 하는 녀석을 누군가가 소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올라가다 박살이 나요. 아무도 매수 안 하니까. 다들 이 안에서 내 주식이 물려 있어서 조금만 상승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올라오면은 팔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 구간에서 지금 어떤 추세가 나왔죠? 상승 추세 나왔죠. 이 가격을 소화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주가가 저는 매집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변동성도 점점 확대가 되는 게 보이시죠? 점점 이 주식에 가했던 힘이 강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제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되면서 증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가고 조정,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얘를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안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 하면서 변동성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재차 올라가는 패턴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가격에서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대응을 바로바로 이제 준비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준봉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때는 장중에 난리를 칠 겁니다. 난리를 칠 거예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다 순식간에 쏠 건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봅니다. 내 물량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정말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두산로보틱스가 시원하게 신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이 신고가 돌파다가 이 구간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윗골이라고 빠지면은 우리 이거 신고가 간다는 관점 인정할 건 해야죠. 만약 여기서 윗골이 달고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 한 번은 우리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바라죠. 근데 신고가가 만약에 나오려는 찰나에 갑자기 또 예상치 못했던 흐름이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빠진다면은 우리가 그거에 따른 대응도 해야 되니까, 그런 대응들 위해서요. 자, 7371 7454기로 두산로보 두로라고 남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세력들이 이 두산로보틱스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이 매집을 하고 있던 이 주식이 잠깐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조정을 바라보며 주식이 끝났다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머물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이 초록색 구간의 가격이, 제가 영상을 중반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올라오고 있던, 조용히 올라오고 있던 이 상승 추세 하단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 만큼 이 안에서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대응이란 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 두산로보틱스가 이 추세를 좀 이탈하는 흐름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72,000원 구간에 또 최후의 보루로 봐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제 말이 무조건 맞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린 게 결코 아니고, 이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 추세를 따라갈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만약에라도 이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 역시도 그 이탈하는 시기에 어떤 재료로 이탈하는지, 거래 대금은 어떠한지, 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께 대응해 드릴 거니까, 자, 대응을 다 같이 하기 위해서 7371 7454기로 자, 연락처로 자, 두로라고 이 두 글자를 꼭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빠져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원하게 갈 거라고 봐요. 뭐 세 가지겠죠. 빠져서 좀 시간이 걸렸다가 급등하든, 여기서 다시 올라가며 바로 급등하든, 빠졌다가 전고점 맞고 흔들고 또 나중에 급등하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때문에 이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 대응의 기준만 잘 잡으셔야 된다. 대응에 대한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우리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L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ABL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야.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